자, 여러분. 자, 오늘은 이미 시중에 출간된 지급상법 신해, 그중에 많은 파트별로 나눠져 있죠. 오늘은 사업자 맹조, 그중에 96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 보십시오. 자, 이 맹조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급상법 신해. 자, 이게 사업자, 여기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를 책 있는 분들은 한번 96페이지를 펼쳐놓고서 보셔도 됩니다. 이 책, 지급상법 시내 시중에 책이 출간됐죠.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아마 될 것으로 아마 생각됩니다. 사업가 명조 96페이지입니다. 시중에 인터넷으로 아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 맹조를 바로 분석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가 신축, 경자, 병자, 경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신축, 경자, 병자, 경인. 이렇게 나올 때 이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먼저 항상 음양을 먼저 나눠보라 그랬죠. 음양도 소음양 말고 대음양을 여러분들이 어 살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축, 경자, 자, 경 요거는 음을 나타내고 임목은 양을 나타낸다. 요 일간은 자기 체기 때문에 붙박이기 때문에 이건 놔두고 임목을 양을 대표해요. 나머지 신축, 경자, 자, 경은 음이고 그러면 임목은 홀로 양이라는 거, 홀로 양. 홀로 양이라는 건 임목이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임목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명파 명리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자, 신금이 재성이고 축은 상관이지만 이게 금의 고잖아요. 그럼 이것도 축을 재고라고 그러죠. 또 경금은 재성이죠. 이 경금이 자수 관성을 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재가 간을 생하죠. 그러니까 자수도 기본적으로 돈으로 본다. 그러면 크게 신축, 경자, 자, 또 시간의 경금 이것들은 다 돈으로 이렇게 본 돈으로. 그러면 연, 월, 시가 재가 굉장히 왕성하죠. 이렇게 재가 왕성할 경우에 이 돈이 유통이 되면은 돈이 흘러가면 기본적으로 내가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병리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일간이 약하고 재성은 굉장히 왕하잖아요. 그럼 그야말로 이게 제다신약이잖아요. 제다신약에다가 또 병신학까지 하고 있죠. 그럼 그야말로 완전히 가난한 팔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이게 제다신약 사주라도 재성이 유통되고 흘러가면은 기본적으로 큰 부를 이룬다라고. 또 우리가 명파 명리에서는 요 인성이 존귀하고 가치가 있으면 아주 좋다 그랬죠. 여기서 요 인목은 시지에 있으면서 인성이잖아요. 음양으로 따질 때 다 음이고 홀로 양이죠. 홀로 양인 요 인목이 굉장히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 인성은 무모하고 크게 한다 그러죠. 마침 요 인성이 또 재를 머리 위에 차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 많은 재들이 인목한테 생하고 있죠. 인목한테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요 인목은 우리가 돈 주머니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인목 때문에 아주 그릇이 아주 커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고요. 자, 1번. 자, 금수가 당을 이루고 이 말은 금수가 당을 이뤘다는 것은 자,
신금, gen금, gen금. 이 금이죠. 또 축은 금의 고고, 자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수가 세력을 이루었다는, 금수가 세력을 이루고 단지 하나의 인목인 인성만이 양인 독양의 팔자다. 홀로 양이, 독양 홀로 양이라는 거지. 인성 홀로 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사주 구조가 나오면 이렇게 분석이 딱 돼야 돼. 이게 얼마나 쉬워. 이까지는 너무 쉽잖아요. 뭐. 딱 나오니까 금수가 당을 이루고, 인목 혼자 독약이라는 거. 이 구조 다 끝나면, 이게 분석되면은 아주 거의 끝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와 합하는 일주가, 요 일주가 병이죠. 병화죠. 이게 이제 병신합을 했기 때문에 재와 합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재와 합하는 일주가 신약하면, 인목이 병화가 약하잖아. 신약하면 원래 궁식한 맥인데 그랬잖아요. 이건 다 이제 기존명리에서 같이 하는 거죠. 이 신재가 연에 떨어져 있으니, 요 신금재가 연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상이 좋지 않음을 표시하는, 이 말은 원래 명파명리에서 그러죠. 일간이 재와 합할 때는 강약을 살펴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요 신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에 있죠, 연. 그럼 병신합하면 병화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재와 합방 이게 신축 이게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연에 있는 거요. 그래서 조상이 좋지 않다. 다시 말해 조상이 가난했다라고, 조상이 가난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또 보자고요. 세 번째. 자신은 자하의 관성을 깔고 있고, 관성을 깔고 있고, 관이 능히 재를 통솔하니 재부의 급별이 비교적 높다. 요거 이해됩니까? 예? 자, 우리가 이게 아까 설명드렸죠. 재성이 gen금이 재성이고 신금도 재성이고 축도 재성이죠. 이게 이제 재성이 관을 차고 앉은 그런 상이잖아요. 또 자자재는 두 개니까 이거 하나로 보기도 하죠. 재가 간을 생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자, 관이 능히 재를 통솔하네. 요 의미 압니까? 관이 재를 능히 통솔하니. 그 뜻 압니까? 재가 관이 능히 재를 통솔한다는 거. 관이. 우리가 보통 관통재, 재통근을 많이 하죠. 여기는 자자가 두 개가 관이 많은 것 같지만 자자가 하나로도 보자. 수가 옆에 두 개 붙어 있던 거냐. 하나의 물이죠. 하나의 물. 요것들이 요 재를 내가 딱 그지 내가 가난하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자가 재를 통솔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작은 것이 많은 것을 가난한다 이런 말 하죠. 자, 작은 것이 많은 것을 통제한다. 그래서 관이능이 재를 통솔하니 재부의 급별이 비교적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간통제 이런 표현도 하죠. 이게 이제 명파명리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자, 또 그 다음 보자고요. 우리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시상의 경금은, 세상에 요 시주에 요 경금이 있죠. 시상의 경은 축에서 나와 그랬죠. 축에서 나와 흡투하였다라고 돼. 그러면 이 말은 여기서 축에서 이 경금이 나왔다는 그 표현하고 있잖아. 사실은 축에는 사실은 요 신금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축에는 요 신금이 들어있지, 경금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왜 경금이 축에서 나왔다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으로 보면은 같은 이 금돌이잖아요. 같은 경금도 금이고 신금도 금이고 축도 안에 요 신금도 금이죠. 크게 보면은 이게 다 금이라는 거지. 여기서 이 경금은 인목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헛투됐다로 본다. 헛투됐다. 그래서
그래서 상으로 봤을 때 같은 오행의 금이 다 금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그냥 또 약간 단순하게 말하면은 자, 임금이 흩어졌는데 축에서 흩어졌다라고 요렇게도 우리가 이해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주는 뭐? 사주는 우리가 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것들은 신축. 요 신축은 실이잖아. 실에서 이 허로 바뀐 거잖아. 그지? 허로. 그럼 우리가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실이 허로 바뀌면은 기본적으로 특히 재성이 실에서 허로 바뀌면은 물건 판매 이런 것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라 했어요?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판매하는 사업 조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 이해됩니까? 네. 그런 물건을 대도시에서 물건을 가와서 작은 도시에서 파는 그런 행상에 이 사주 구조가 있다는 거지. 요거요. 꼭 갱은 축에서 나와 흩어졌다 이 말은 원래는 신금이 흩어져야 신묘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갱인도 흩어지는 상으로 봤다는 거. 자, 사주는 상으로 본다는 거 요거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또 그다음 보자고요. 인목 요 인성은 자, 요 시제 요 인목이죠. 이 인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목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목 요 인성은 기업의 규모가 큰 것임을 나타낸다라고 이게 표시하고 있죠. 기업의 규모가 아주 큰 것을 표시한다는. 그래서 능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있고. 자, 이거 이해됩니까? 자, 요 인목, 요 인성은 기업의 규모가 큰 것임을 표시하니 능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요거. 자, 우리가 인성은 그래서 규모가 되고 크다 그랬죠. 요 인성이 존귀하고 가치가 있을 때 아주 그게 그릇이 커진다 그랬죠. 자, 요 5번 요거요. 꼭 이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인목, 요 인성은 기업의 규모가 큰 것임을 표시한다라고 요거. 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제가 문호에서 인성 위에 앉았어. 이 뭡니까? 요 인성은 뭐 규모가 방대함을 표시하고 그래서 재부의 급별이 비교적 높음을 표시한다라고. 요 인성은 규모가 크게 하는데 요 재성을 머리 위에 차고 앉았다는. 재성은 이 재성이 여기서 이렇게 변화돼서 나한테로 왔다는 온 그런 상이라는 거지. 그게 인성을 차고 앉았다. 그럼 인성은 특허, 뭐 상표, 특허, 규모 이렇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인성이 있어야만이 큰 내가 기업을 일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주가 인목 요 인성이 아니고 여기도 또 경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조그맣게 뭐 구멍가게하고 뭐 슈퍼마켓하고 그런 판매업 정도 소규모 무역 요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주의 급별이 아주 커졌다는 거. 요거 꼭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원국의 구조가 다 이해됐잖아요. 그러면 하나 대운을 넣어서 대운이 좋고 나쁜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거의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운 및 유년 분석. 무술 대운을 보자. 무술 대운. 무술 대운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할 때. 아까 임목은 홀로 양이고 나머지는 다 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임목은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자와 경금, 신축은 다 돈이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이 되고 여기서 하나의 물품을 나타내요. 물품.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게 유통이 돼야 기본적으로 사업이 아주 잘 된다 그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회전이 돼야 된다네. 그래서 요 임목이라는 것이 돈을 회전시키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그 매개체라는 거지. 음양으로 따지면 이 양을 대표하죠.
그럼 무술은 양이 온 겁니까? 음이 온 겁니까? 인목은 목화를 나타내죠. 인중이 병하기 때문에. 술토는 화의 고잖아. 그러면 인술이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인술은 양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럼 요 술토가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축술행을 하는 거잖아. 축술행은 상호 유통을 시키는 거죠. 막 변화를 막 시킨다는 거지. 이 다시 말하면 이게 커졌다는 거지. 술토가 오니까 인목이 커져서 돈의 회전이 잘 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무술대운에 기본적으로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항상 나이대를 봐야 되겠죠. 이 나이대가 이때는 무술이잖아. 그럼 이제 10대에서 10대 후반을 주로 나타내는 거잖아. 이때는 주로 뭐 어떤 일 하는 거 주로 뭐 다른 사람 밑에서 직장 생활, 종업원 뭐 그런 일을 많이 하겠죠. 그죠? 이해되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생업 정선에 뛰어들어서 돈 버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해되죠? 자, 보자고요. 자, 그래서 원국에서 병화는 비견이었고 축토는 축토 상관을 보고 있다. 이 말이 그죠? 병화가 요 축토, 요 상관을 봤다. 그 상관은 나의 기술이고 나의 재능을 나타내는 거잖아. 자, 그래서 뭐죠? 연상의 상관은 재성을 차고 있으니 자기가 기술이 있음을 표시한다. 예? 그래서 이 상관이 재성을 차고 앉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술이 있다라고 뭐 밥 먹고 사는 지장 없다. 또 재성도 요 신금 재성이잖아. 그러면 요 신금 정밀하고 세밀하죠. 그래서 기술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죠? 또 보자고. 이 무술대운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자, 보자고요. 자, 요 무술대운이죠. 대운이 비겁의 묘운으로 가는 것이 기뻐며라고. 이 화운이 와서, 다시 말해, 화운으로 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비겁을 이용하여 재와 이 관사를 제하는 주공은 대체적으로 모두 체력을 활용하는 뜻이니 이운의 목궁일을 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주로 목궁일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주로 건축업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노가다 일이잖아요. 자기 몸을 써서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럼 우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운을 보고서 내가 노가다 행태 일을 하는지, 몸을 써서 하는 일인지,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병하니까 비경급은 몸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술토는 기본적으로 이게 화의 고잖아. 화의 고. 화의 고죠. 술 중에는 이 정화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병화 입장에서는 이 정화는 기본적으로 양인을 나타내죠. 양인. 하지만 비경급이잖아요. 비경.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몸을 써서 하는 노가다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게 국순을 행을 하기 때문에 이 운에 비록 노가다 일을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운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또 그다음 보자고. 그다음 운이 바뀌어서 요거는 이제 병신대운. 병신대운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병신대운. 자, 이 병화가 천간의 경금은 내가 둘로 에워싸여져 있죠. 이게 포국되어 있지만 내가 병화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포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병신대운이 되니까 어때요? 요 경금이 지지로, 요 신금으로 내려온 거로 보는 겁니다. 요 경금 두 개가 이 신금으로 땅으로 지지로 하늘에 있던 게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병은 내가 출현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출현된 거죠. 그럼 병화가 신금을 지지에 차고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깔고 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깔고 온 재가 이 원구가 요 임목하고 이 중요한 요 임목하고 관련을 맺냐 안 맺냐. 그럼 요 임목이 돈을 유통시키냐 안 시키냐 그걸 보라는 거지. 작동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렇게 인신충으로 작동된 인신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충은 상호 교환 유통 유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회전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병신대운에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자, 보니. 자, 1번. 자기가 재성이 앉은 운이다라고 했죠. 이 말은 내가 출현돼서 재를 밑에 깔고 앉은 그런 운이라는 거죠. 천간에 있는 경금 지지로 내려왔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원국에서 두 개의 경금이, 자, 말 두 개의 경금이 천간에 투하했는데, 천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투하했는데, 병화가 이를 얻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흩어졌을 때는 포만 돼 있지. 내가 어떻게 원국에서는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어때요? 자, 그런데 대운으로 병신 대운이 되니까 어때? 자에 깔고 있는 요 신은, 그죠? 그죠? 자신의 죄를 표시한다는 거. 요 문장요. 이렇게 병신 대운이 되니까, 자, 요 병신 대운이 되니까 내가 출현돼서 내 죄를 내가 깔고 앉았게 이렇게 왔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표시하는데, 그러면 이 신금은 어디서 왔냐 했다. 이 신금 어디서 왔냐? 여기서 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연지 축에서. 자, 그래서 축에서 출묘하니 급별히 높은 관성으로 변화한다. 그 말은 우리가 관살이 돈일 때, 그 관살이 돈일 때 또 큰 돈이 된다 했다. 그러면 이 병신대운의 요 신금이 다 관을 정하기도 하고 인인충으로 돈의 유통 회전을 잘 시키죠. 자, 요 3번 요 표현 요거 이해됩니까? 자에 깔고 있는 신은 자신의 죄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간이 내가 출현돼서 밑에 내 밑에 돈을 깔고 왔다는 거지. 또 이 신은 또 축에서 출묘했대. 출묘하니 출묘하고 또 급별히 높은 간성으로 변화한다라고. 그래서 특히 요 병신대운 핵심 인신충을 하기 때문에 상호 유통이 잘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뭐 제품 이런 것들이 잘 팔림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또 병신대운 보자고요.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원국에서 동하지 않던, 봐봐, 인목이 그냥 동하지 않던 인목이 병신대운이 되면 충으로 이 충으로 주공을 하여 자기가 직접 공장을 여는 것을 표시한다. 이 표현요.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자기가 큰 사업을 하거나 어떤 공장을 차리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요 인목, 요 인성과 재성의 동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병신대운이 되니까 어때요? 요 인성하고 인신충을 하는 거죠. 요 지지 요 신금하고 인성과 재성이 충을 만난 거죠. 그럼 이럴 때 대부분 인성과 재성이 합을 하거나 인성과 재성이 충을 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업 규모를 크게 벌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만든 제품 이런 것이 잘 팔린다는 그런 조짐이 되죠. 이거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요. 이거. 자, 또 그다음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갱인은 목공을 이 말은 이 갱인을 이렇게 봐야죠. 갱인을 목공으로 보고 신축을 유리로 보고 또 자수와 해수는 원래 수학과 화학을 표시하는 게 다 알죠? 자, 이게 목이 이 경금을 차고 앉았고, 이 신축은 유리죠. 아, 정밀하고 우리가 신금을 거울이라 하잖아요. 유리를 나타내고, 또 자와 해수는 수학과 화학을 표시하죠. 여기서는 자수이기 때문에 이는 화학, 이런 업종을 나타내죠. 이해되죠?
또 6번 자수는 원래 이 자수는 진중에서 재련되어 나온 정제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자수를 정밀하고 정제물, 정밀한 그런 정제물로 다 이게 표현하잖아요. 이 자수를요. 그래서 화공의 상이다라고 했죠. 또 한 개의 신이 출이나여 지지를 전부 인동시키는 것이다. 이 요 신금이 출현돼 갖고 막 신은 축에서 나오고 또 신은 자를 생하고 인신충을 하기 때문에 막 전체 이 사주 이 세 글자를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유통이 잘 됐다라고 요 신이 왔을 때. 자, 여러분, 자, 이해되시죠? 자, 을미대운은 또 어떨까, 을미대운. 아까 봐. 아까 병신대운은 내 음이 출현돼서 인신충을 요렇게 한 거죠. 이것도 하나 유통이고, 을미대운은 어때? 이 을미대운은, 자, 미는 인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미는 인이죠? 그럼 양이 출현돼서 내가 이 충미충을 하고 자미천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어디가 더 효율이 좋습니까? 어디가 효율이? 양이 출현돼서 양이 움직이는 게 더 효율이 크다는 거지. 음이 와서 인신충을 해서 작동시키는 것보다 양이 출현돼서 작동시키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사주를 보는 눈을 탁 아마 튀주게 아마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을미운은 다시 좋은데 그랬잖아요. 이때 10년이 가장 좋았다. 그럼 이 사람 전체 사주에서 딱 10년 대운을 쭉 돌려볼 때 어느 가장 좋으냐 할 때 을미 대운이 가장 좋았다는 거. 이때는 이 제품들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유통시킨다는 거지. 충미충 자미천으로. 또 더 좋은 것은 요 을목 인성이 이 재성하고 을경합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뭐죠? 이것도 내가 사업장이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인성은 규모하고 크게 하기 때문에. 또 뭐죠? 또 요 인성을이 재성경과 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요거. 자, 또 보자고요. 또, 재성과 인성이 합하면은, 이 말은, 이 을이 왔을 때, 재성과 인성이 합하는 거잖아. 합하면은 투자를 주로 한다. 그지? 투자를 주로 하는데, 인성이 여러 개 있으니까 공장도 여러 개 설립하여 기업을 확장시켰다라는 거. 자,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되죠? 좀. 예? 원래 자, 여기서 자, 요거 2번 요거 다시 한 번 더요. 원래 인성은 규모화하고 크게 한다 그랬대. 다시 그 말은 규모화 크게 한다는 말은 회사를 차린다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원국에서는 요 인성이 하나지만 대운에 이 을목 인성이 오니까 인성이 을경합을 하기 때문에 인성이 세 개가 작동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소한 세 개의 사업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그다음 을묘를 계속 보자고요. 미는 인을 대표한다. 미는 인을 대표하고 아까 설명드렸죠. 같은 목이고 미토는 또 목구잖아요. 인을 대표하고 또 축과 충을 하여 인고가 재고를 열어 주궁하는 의사다. 그 말은 아까 미가 와서 인성고가 와서 충미축을 하기 때문에 막 돈의 유통이 막 돈의 회전을 잘 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사실 맹파로 보면 이게 주궁을 한다는 그런 표현하죠. 어? 자, 같은 양이 와서 충미충 자미천하니까 내가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이 유통이 막 잘 되면 나타난다라고. 예? 그랬다. 4번 봐. 그래서 자미천을 하니까 재운이 아주 좋고, 재운이 좋다는 건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는 거지. 다시 말해, 이 화공 기업의 이익이 다시 좋아진다고 설명. 이 말은 이 잘하는 건 기본적으로 화공을 나타내는 화공. 이 자미천하니까 특히 이 사람이 화공 분야의 화공 그 사업에 그 돈이 아주 더 이 돈이 잘 벌림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또 그다음에 또 가보대운을 뭐 가보대운도 마찬가지죠. 그 임목인 이 양이 출현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좌우충을 하는 거잖아. 그니? 좌우 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을미대운과 마찬가지로 돈의 유통, 유전 이런 거를 막 잘 시키죠. 응?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화가 인을 인동하고 자를 충하는 주궁이 일어나 재운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니? 그래서 이게 가보에 우리 요 가보에 오화가 오니까 좌우충, 추구천에서 내 안에 내 제품들을 잘 팔리게끔 막 그니? 회사를 잘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아, 이게 푸는지요? 자, 그다음에 운이 또 바뀌었어. 계사대운은 어떻게 계사대운? 계사 62시가 됐잖아요. 계사대운은 자, 운을 넣어보란 말이에요. 운을. 계산은 볼 때 이 병자가 이게 완전 뒤집혀진 게 보입니까? 병화는 사화로 땅으로 내려가고 자는 천간의 개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럼 병자가 완전히 뒤집혀진 게 계사죠, 계사. 또 그리고 여기서 병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화가 양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하축합을하고 자사절하고 인사천하니까 내 양기가 다 꺼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반드시 물러나야 돼요. 건강이 안 좋거나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에 오, 미, 신 여기서는 막 유통을 잘 시켰잖아. 오늘 회전이 잘 됐잖아. 그러나 사화대운에서는 그게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러나 실대다라고. 여러분 요거 이해됩니까 이게? 같은 양이 사화 양이 오기는 왔지만 자사절을 하고 사축 합벌을 했다는 것은 내 제품이 전혀 팔리지 않는다라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다시. 응? 자, 봐요. 병은 개를 기뻐하지 않으면 또 병은 개를 가장 싫어하죠. 태양을 흐리는 거잖아요. 이는 사를 천하니까 사의 천을 감당이 어려우니 이유는 좋지 못하다. 마땅히 은퇴한 운이다. 이런 대운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자식한테 물러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물러주지 않고 욕심을 내서 계속 사업을 벌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운이 와서 용서를 하지 않아요. 몸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리거나 사업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왜? 이걸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자, 신축 경자 자를 사고가 전혀 못 이겨. 또 내 양이 꺼지는 상이야. 그때 욕심을 부리면 또 감옥 가거나 아니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대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라. 욕심을 버리라. 물러나라.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손님 상담하러 왔을 때 예사대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물으면 물러나라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어? 또 우리 또 기존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인목을 또 용신이라고 용신이기 때문에 화가 와서 또 뭐 좋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화를 용신으로 본다 그래서 막 목화운이 좋다라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물론 목화 용신이라 보면 이 우화는 좋지만 또 사화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대운 윤회를 해석할 때 다 간지를 일일이 넣어 봐야 됩니다. 금수운이 좋다, 목화운이 좋다 그렇게 통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윤년을 보자. 윤년. 을미대운의 윤년을 보자고. 여기서 이제 이 갑신과 을윤년이 있습니다. 혹시 또 책을 펼쳐 놓으신 분은 요게 이 갑신 을유를 을미대운을 요렇게 여기다가 딱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신과 을년의 공장의 수익이 좋지 않았다. 이때는 왜 또 수익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인목양이 주공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요게 주공을 해서 내 물건을 막 이 제품을 유통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갑신이 뭐 어때요? 인목이 갑으로 도망가 버리잖아. 도망가고 요 신이 요게 와서 신은 이게 온 거죠.
아까 병신대운에는 괜찮았지만 갑인연애는 이게 인목이 갑이 그게 헛투대 도망가 버리잖아. 그럼 이 인신충의 작동이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안 좋았다. 을류는 마찬가지 유금이 와서 인류절을 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을류도 공장의 수익이 좋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때 재고품이 증가된다라고. 잘 팔리지 않는다라고. 인목이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갑신과 을류년에는. 그래서 좋지 않았다. 이거 이해되죠? 그런데 병술년에는 어때? 병술년에는 인목이 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죠? 병술은 양을 나타내는 거죠. 인과 술은 같죠. 이 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 수료니까 어때요? 축술형을 내서 막 제품을 회전을 시켜버리잖아. 유통을 막 시키죠. 다시 말하면 이 재고를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병술년에 투자를 하여 공장을 또 열었는데 그해 10억이라는 큰 돈을 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자고요. 이 사람 현재 4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자산이 총 60억에서 80억이나 된다. 주식 회사면 본인이 대주주이다. 어? 어? 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별거 아닌 돈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오래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돈이다라고 이렇게 중국 돈으로 보면 큰 돈입니다. 자, 볼게요. 또 그다음 마지막 이게 혼인을 보자. 혼인.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대운을 분석했잖아요. 딱 대운이 명쾌하게 딱딱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원국의 구조만 정확하게 파악되면은 이 대운의 시기 분석이 그대로 딱딱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또 시중에서 혹자는 명파를 공부하신 분들이 막 이제 막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무조건 막 제압으로 세력으로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물론 세력으로 볼 때도 있어요. 이게 모든 걸 이렇게 제압 구조 세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세력으로 볼 경우의 수가 있고 또, 또 오늘 제가 푸는 이게 유전 유통으로 볼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원국의 구조만 분석되면은 대운 분석 이런 것들은 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그래서 명파 명리가 계속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명파 명리가 안 맞으면 이만 그냥 사라졌을 것입니다. 많은 무슨 명리 많은 명리들이 막 이게 막 이게 막 이렇게 떠올랐다가 막 사라지고 했잖아요. 명파 명리는 꾸준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정확하게 잘 맞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혼인을 보자. 혼인. 그럼 이 사주의 혼인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남자 사주의 여자를 찾으면 재성이 여자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이 처궁에 이 처가 들어와야 내가 혼인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신축이라는 여자가 나하고 병신합을 하고 자축합으로 내 궁으로 딱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결혼한다라고.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게 이 처궁이 힘이 있냐 없냐라고. 힘이 있냐 없냐. 기본적으로 자자축이 힘이 있죠. 그러면 이혼 안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명중의 혼인은 한 번이고 부부의 정도 좋다라고 그렇게. 예. 부부의 정은 좋지만 이런 것들은 경금은 요거는 이제 도화의 요소가 있어요. 인중의 병화는 다른 남자가 차고 있는 여자죠. 밖에 가면 바람은 조금 피울 수 있는 구조는 된다라고. 단 기존 자기 처와도 부부 건비도 좋지만 밖에 가면 바람 불 수 있는 그런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인은 상을 보아야 하는데 천간이 재성토국이고 천지합했죠. 천지합은 천간합 지지합. 이 천지합. 이 천간과 지지가 다 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게 이제 부부궁에 이르며
성과 궁이 안정적이니 결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어? 응?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명파명리 그 직업상법 신에 있는 거, 그 사업가 명제 또 자영업자죠. 그걸 어떻게 분석해내는지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직업상법 신에는 이게 사업가 맹조, 학교 성생 맹조, 또 공무원 맹조, 부동산업을 하는 맹조, 군인 이런 것들 다 이게 분석해 놨어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직업상법 신해를 책값은 38,000원인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큰 그지? 아마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직업상법 신해가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싸게 암암리에 비싸게 이게 아마 팔렸던 그런 내용 그런 책이었답니다. 자, 보자고요. 잠깐 제가 뭐 하나 또 광고를 한번 하면은요. 줌으로 배우는 명파명 요거는 이제 주로 초중급입니다. 명파명 이름과 실전 응용 요거 내가 몇 번 설명드렸죠. 1월 6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7시부터 9시 중간에 실시됩니다. 멀리 뭐 부산이나 저 제주도 아니면 외국에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그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듣는 거 쉽습니다. 그냥 줌을 깔아 놓으면 됩니다. 또 핸드폰이 가장 좋아요. 핸드폰 조금 더 막 그지 핸드폰이 좀 막 눈이 좀 아프다 하는 분들은 노트북. 그리고 또 그 PC로 하시는 분들은 PC 꼭 캠이 깔려야만 이게 이제 함이 뜹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오늘 내가 강의 직업상법 신해 그것도 이제 강의를 해요. 1월 4일 월요일부터 저녁 7시부터 9시.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막 강의를 그지 오프라인 강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중 강의로 아마 할 경우를 씁니다. 중 강의로. 그것도 특히 요 직업상법 신에는 여러분들이 막 맹파 입문자들이 막 또 욕심이 많아서 이걸 막 또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초가 안 된 분들은 이게 따라오기 버겁습니다. 이 명조를 놓고서 유년의 한 해 안에 어떤 일이 나는지를 막 세밀하게 분석해요. 뭐 자녀 문제, 혼인 문제 이런 거 다 이게 총망라해서 풀기 때문에 혼인반이 돼 있어야 되고 부모 자녀반이 돼 있어야만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유념이 해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급하게 또 요걸로 들어오지 마시고 먼저 아까 했던 거 요거 먼저 기초를 듣고 요 직업 상법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요 직업 상법 신에 대해서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오래 머리에 남고 또 자기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수고했습니다.